안녕하세요, 이터분들.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다니고 계시나요? 오늘의 메뉴는 마을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재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섭지는 않아요. 무서운 것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을 거예요. 자, 그럼 불을 꺼볼까요?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솜씨 좋은 재봉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늘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던 그녀가 어느 날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가게는 며칠 동안 굳게 닫혀 있었어요. 소녀는 원래도 자주 웃지 않고 자주 병치레를 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다시 그녀를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능숙했던 그녀와 달리 이제는 손님이 옷을 내미면 그녀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옷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면서도 손으로는 찾지 못하는 것처럼요. 손님들은 이상하다고 여기면서도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말 한마디로 그녀의 마음이 바뀔까봐 노심초사했죠. 하루는 한 손님이 그녀의 정교한 바느질에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왜 일을 하시나요? 그녀는 쉬를 깨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나마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죽어버렸다니 손님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저 비유일 뿐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웃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에 방문해도 소녀가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날이 지날수록 그녀가 점점 말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걱정스레 식사를 챙겨주면 그녀는 고개를 젓곤 했습니다. 괜찮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배가 고프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그녀의 소매 사이로 드러난 손목을 보고 그만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소매를 내려 손목을 가렸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손목이 왜 그래요? 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썩어서 그런지 자꾸 벌어져서요. 도통 제대로 붙질 않네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걱정스레 괜찮으냐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이미 다 진작에 망가져 버렸었는걸요. 손님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으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너무나 진지했거든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졌던 그 며칠 동안 소녀는 어두운 숲에 가서 죽음을 결정했습니다. 소녀의 실패를 사람들은 기적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자신이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살이 썩어 무너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먹을 필요도 잠을 잘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처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몇몇 손님들이 하나둘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 곳곳에 꿰맨 자국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국은 볼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마을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딸이 마지막으로 머물었던 곳을 찾아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책상 아래 구석에 작은 바구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정체 모를 붉은 것이 묻어있는 실과 바늘이 담겨 있었고 그 사이에 작고 낡은 노트 한 권이 조심스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노트를 펼치는 순간 손이 떨리며 노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뺨이 조금 내려앉은 것 같다. 생각보다 진행이 느리다. 다행이다. 아직 일을 할 수 있다. 오늘은 컵을 2번 쏟았다. 손이 자꾸 헛나간다. 이미 없는 손이니 어쩔 수 없다. 밥은 먹지 않았다. 죽은 것에게 밥이 무슨 소용인가. 그래도 바느질은 된다. 신기하게도 바늘만은 잡힌다. 그러니 아직 괜찮다. 그 뒤로 마을에는 이런 이야기가 오랫도록 떠돌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믿었던 한 여자가
그럼에도 매일 가게 문을 열고 바느질을 했다고. 썩어가는 몸을 실로 꿰매가며 끝까지 일을 놓지 않았다고. 어떤가요? 조금 으스스 하셨나요? 그럼 이제 식사를 시작해 보도록 해요. 부디 즐겨주시길. 이 이야기 속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병이 숨어 있어요. 바로 코타르 증후군입니다. 코타르 증후군은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믿는 희귀 정신질환이에요. 몸이 썩어가고 있다고, 혹은 육체가 사라져 영혼만 남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코타르 증후군은 주로 깊은 우울증 끝에서 찾아온다고 해요. 마음이 너무 오래 꺼져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뇌도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 병은 재봉사가 손님의 옷을 받으려다 허공을 더듬은 것처럼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배고픔까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배고픔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그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논리적이라는 것. 코타르 증후군은 몸의 병이 아닙니다. 뇌가 만들어낸 믿음이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병이에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스스로가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 그게 이 이야기 속 재봉사였습니다. 오늘의 식사는 여기까지랍니다. 코타르 증후군, 살아있지만 자신이 죽었다고 믿는 병. 재봉사도 자신이 죽었다는 걸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이 지금 살아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